삼각함수의 그래프는 교재에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고 조금 더 추가로 언급할 내용들을 칠판에 주로 수업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뭐 교재에는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 정도가 있는데, 자 먼저 사인의 그래프랑 코사인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먼저 sin x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 거고. 자, 그래서 먼저 sin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일단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성과 무슨 성이냐? 대칭성과 주기성일 거다. 자, 주기성이야 너무 쉬운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빨리 언급을 해보면, 주기성, 뭐 주기라고 합시다. 주기가 얼마예요? 기본적으로는 2파이다. 원을 한 바퀴 돌 때 2파이만큼 도니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y좌표가 반복되는 건 한 바퀴 돌 때마다. 자, 그 다음 대칭성에 대한 언급이니, 자,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인 함수, 이거 뭐라 부르지? 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자, 기함수라는 건 뭐랑 뭐가 같을 때를 기함수라고 판단하면 되냐? f의 x랑 f의 마이너스 x의 부호가 서로 뭐 할 때? 반대가 될 때. 즉 어떤 함수가 기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고 마이너스 x로 바꿔보고 원래랑 똑같니? 아니면 부호가 반대니? 뭐 이런 걸 판단해 보면 되겠지. 근데 삼각함수는 당연히 기함수라는 원점 대칭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콤마 0, 파이 콤마 0, 여기 뭐 콤마 0, 2파이 콤마 0, 이런 점들에 대하여 앞점 콕 받고 180도 돌려도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점 대칭만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일반하면 좋을 것 같냐면 정수 파이, n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고, 그치? 그 다음 점대칭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 선대칭성도 있었더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x는 무슨 파이?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무슨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칭일 거다. 그래서 x는 일반하면 2분의 무슨 한글로 하자. 뭐 2n 빼기 1 같은 거 하지 말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무슨 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치? 요런 게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은 느낌으로 빨리빨리 언급을 해버립시다. 코사인도 주기는 2파이.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대칭성에 대한 언급을 해볼 텐데,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나갈 거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갈 거고. 그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라는 게 있어? 우함수.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식은 뭐야? f의 마이너스 x랑 fx가 서로 뭐 하면 돼? 서로 같으면 돼. 빼서 0이라고 봐도 괜찮고 같다라고 봐도 괜찮고. 근데 이와 같은 선대칭성만 있는 게 아니더라.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칭,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일반화하면 x는 무슨 파이? 정수 파이, n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코사인 함수가 선대칭성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더라. 그림을 보면 아시겠다시피 여기 2분의 파이 콤마 0, 2분의 3파이 콤마 0, 2분의 5파이 콤마 0 같은 데다가 점 찍고 돌려도 되더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편하게 말로 하자. 무슨 수 파이? 홀수 파이 콤마 0에 대하여 점대칭이기도 하다 라는 걸 보면 되겠지. 뭐 이건 이제 기본이고, 추가로 요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이건데 다시 그림을 떼서 그려볼게.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수함수 y는 k가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상수함수 마이너스 k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일단 파이긴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점과 이 점, 이 둘의 x좌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는 대칭성이라는 관계성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를 내가 이름을 베타라고 하고 여기 이름을 감마라고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다? 2파이다. 라는 게 있겠지. 근데 간혹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쯤에 알파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뭔가를 표현해보면 물론 나머지를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제일 편한 걸로 표현해보면 알파 더하기 2파이겠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곳이니까 한 주기만큼 갔을 테니까. 자, 이런 주기성은 누구나 잘 보고요. 이거 말고 이것도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알파와 감마의 관계성이야. 얼핏 보면 되게 막 이상한 곳에 있어. 근데 얘네들이 무슨 성이 있냐면 주기성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반주기성이라고 할게요. 알파랑 감마, 자, 값이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나왔음. 그러면 감마라는 친구는 알파보다 반주기만큼 앞에 있어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봐봐.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계산해보세요. 가계변환 해봐. 안 바꿀 거니까 일단 사인 알파가 되겠지. 180 플러스 알파니까 3, 4분면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가계변환을 치면 금세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게 느껴질 텐데 가계변환 때리기도 전에 그냥 원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사인 값이 반대가 되면 당연히 이런 거 점대칭성, 파이에 대한 대칭이다. 이건 누구나 잘 보는디 얘랑 얘의 관계가 반주기성이다라는 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 봐두면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하니까 굳이 칠판에 안 쓰긴 할 건데 여기 있는 베타하고 여기 있지. 얘네도 딱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반주기만큼 떨어진 겁니다. 내가 자꾸 파이라고 하지 않고 반주기라고 하는 이유는 주기가 달라져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기가 뭐 100이어도 반주기 50 차이가 날 거고 주기가 1000이면 반주기 500 차이 날 거예요. 오케이? 필요하면 필기 이 그림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201페이지 하단에 공간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y값이 서로 반대라는 게 있어야 돼. y값이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막 주기성 따지면 안 된다. 자, 이거는 비단 sin x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거야. 당연히 알겠지만 저 그림만 봐도 알겠지. sin x의 그래프랑 코사인 x의 그래프는 평행이동만 됐을 뿐 모양이 똑같으니까. 코사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부호가 반대가 됐다고? 그럼 핑핑처럼 대칭성을 바로 보이는 건 당연히 대칭성 보면 되고 알파랑 감마처럼 이런 주기성이 관련된 건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나중에 창작을 해. 그럼 이런 문제를 금방 창작할 수가 있다고. 여기 알파랑 여기 아까 알파 플러스 2파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감마를 잡아.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겠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충분히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자, 이거랑 비슷한 반주기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게 탄젠트에도 있어요. 탄젠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일단 기본적인 y는 탄젠트 x의 첫 번째 점근선 x는 뭐지? 2분의 첫 번째 점근선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이렇게 나올 거야. 뭐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주기 얼마고? 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고 얘는 선대칭성이 있다 없다? 없고 점대칭성은 있을 건데 0에 대해서 대칭. 2분의 파이, 0, 파이, 0 이렇게 다 에 대칭이 하겠지. 그럼 기본적인 얘기 말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요 정도의 상수함수 k분의 1을 뺐습니다. 그 다음 이 정도의 상수함수 k를 그어볼게.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을 거야. 얘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자, 가계변환에서 이런 거 있었지 않니?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 어떻게 되지? 탄젠트 세타. 이거 탄젠트 세타분의 1이지. 그 말은 만약에 내가 탄젠트의 세타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즉 탄젠트 값하고 머시기 값이 곱해서 1이란 건 편하게 무슨 수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가 보였어. 그러면 세타랑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둘이 더해서 얼마? 더해서 2분의 파이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해요.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성립시키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입니다. 반주기성과 관련된 거를 먹어볼게요.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가 갖고 있는 성질이다. 돼요? 그치? 즉 무슨 말이냐면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라는 건 얘네들의 정 가운데 몇 도가 있다는 거야? 정 가운데 4분의 파이 즉 탄젠트 값이 1이 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즉 4분의 파이 기준 즉 y값이 1 되는 값 기준 양 사이드로 대칭으로 벌어지면 그 y값은 반드시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다. 맞냐?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 요쪽까지 가서 한번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k분의 1 한번 그어보자. 여기쯤에 감마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럼 먼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누구와의 대칭성 같은 게 살아있을까? 알파랑 감마는 말해보자. 알파랑 감마는 대칭성이 살아있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으로부터 쭉 올라갔더니 k분의 1. 그럼 쭉 내려오니까 감마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둘 다 0에서부터 이만큼, 파이에서부터 이만큼 똑같은 만큼 빠졌을 테니까 둘의 합은 얼마를 일정할 거야? 둘의 합은 파이로 일정하겠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그래서 알파랑 감마 같은 건 대칭성이 있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감마가 파이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한 빼봐. 그럼 누구 빼기 누구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감마 빼기 베타는 2분의 파이다 이런 말 나오지. 그럼 또 봐봐. k였던 게 마이너스 k분의 1이 됐어. 완벽히 역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아무튼 근데 부호가 바뀌면서 역수 처리가 됐어. 그럼 아까 뭐예요? 아까는 합해서 2분의 파이였다면 지금은 다음 탄젠트 그래프로 넘어가면서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역수 처리가 되면 또다시 반주기와 관련된 성질이 있는 거구나. 오케이. 물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몰라도
그냥 천천히 꾸역꾸역 뭐 대칭성, 주기성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으면 좀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봐도 문제에서 내가 써먹을 때가 있으면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느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2페이지, 203페이지 이런 주기가 바뀌었다 뭐시기 이런 건 되게 뭐라 그럴까? 알파벳으로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칠판에서 한번 같이 보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싶은 것만 확인해 볼게. 복잡하게 해봐야지. 이거 주기 얼마야? B분의 2A. 어떤 사고방식으로 주기가 그거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B분의. 그치. 자, 원래 공식이 뭐냐면, 공식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뭐를 나눠라? 원래 주기를 나눠라. 그러니까 B분의 A 곱하기 2파이지 않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주기라는 건 이 부분이 2파이가 되게끔 하는 x를 구해보면 그게 주기야. 그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면 더 편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b분의 1을 없애준 다음에 2파이가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그치? 탄젠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나올 때 주기 얼마겠냐? 그치.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이 뭐가 되게끔 하는 파이가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게 b분의 3파이 3a 이게 주기다. 맞죠? 첫 번째 정근선 어디야?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튼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그치? 탄젠트는 첫 번째로 2분의 8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치? 얘가 될 x가 2b분의 3a일 테니까 얘가 첫 번째 정근선일 거야. 맞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그게 이런 문제에 활용이 될 거야. 예를 들어 y는 뭐라고 할까? 사인이 있어야지. 사인 3분의 2파이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올 때 물론 당연히 x에 엄청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 하나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막 주기가 얼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사인은 언제가 2분의 1이야?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그럼 얘가 아무튼 뭐가 되는 6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x가 얼마냐? 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몇 분의 1이겠냐?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막 주기가 얼마냐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내가 원하는 6분의 8가 될 때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더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y축 그리지 말고 여기 얼마일까? 좀 분수가 더럽긴 한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 자, 원래 사인의 그래프에서 기본 사인의 그래프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값이 얼마지? 60도가 될 거고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첫 번째 값은 얼마지? 30도. 뭐
가운데쯤에 90도가 있다. 뭐 너네들의 편의에 따라서 반주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요런 걸 앞으로 우리가 4분의 1주기라고 부를 거야. 4분의 1주기 기준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결국 여기 진동의 중심 기준 2분의 1만큼 올라오려면 180도 기준으로는 30도만큼 오면 되니 전체 몇 분의 1어치만 오면 된다. 요거 전체 6분의 1어치만 오면 된다. 6분의 1 오브 반주기. 아니면 180도까지 보기 귀찮아 하시는 분은 90도 기준으로는 몇 분의 1어치만 오면 돼. 90도보다 30도가 몇 분의 1이야? 3분의 1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3분의 1배의 4분의 1주기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그러면 막 이게 주기가 a분의 뭐 얼마니까 어떻고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만데 a분의 2네. 그게 180도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몇 도만 오면 돼? 60도만 오면 되는 건가? 그치? 그러면 2분의 루트 3 되려면 180도일 때 60도니까 전체 몇 분의 1어치 오면 되겠다. 3분의 1어치만큼 오면 되겠다. 근데 이만큼의 간격이 a분의 2니까 그거의 몇 분의 1어치? 3분의 1어치 만큼 여기서부터 이동하면 되겠다. a분의 1에서부터 그만큼 이동하면 되겠다. 그래서 3a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주기가 비틀려 있거나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됐을 때는 전체 몇 분의 1어치만큼만 오면 되니 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안 적었지만 당연히 2분의 루트 2 같은 것도 똑같은 생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180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45도가 언제 생기지? 아이고 말해버렸네. 2분의 루트 2가 언제 생기지? 45도 때 생기지. 그 말은 몇 분의 1어치? 4분의 1어치 오면 되겠다. 또는 4분의 1주기로 보시겠다면 절반만큼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a분의 2라는 간격에 180도 대비 45도가 취할 수 있는 비율은 4분의 1이니까 2a분의 1만큼 추가로 오면 그때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값이 혹시 평행 이동이 돼 있거나 주기가 비틀려 있어도 값을 좀 쉽게 찾아보자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203페이지처럼 교과서 틱하게 이렇게 정리해두는 내용을 막 외울 필요는 없다. 됐죠? 오케이. 자, 필요한 거 적었으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내용도 건너뛸 거고 문제로 바로 같이 가볼게요. 쭉 몇 문제 삼각함수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수 f는 블라블라블라에 대하여 f는 a 곱하기 sin bx 플러스 c다. 에 대하여 0이 아닌 세실수 abc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6이다. 나조건 주어져 있고 다조건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최소값 이 마이너스의 6이다부터 풀어보자. 자, 요식 최소값 얼마야? 이게 최소값 맞나? 내신에서 자주 낚을 수 있다. 그치. 보통 수능 문제 같이 친절할 때는 A, B, C를 다 양수로 줍니다. 근데 내신 같은 데서는 그걸 일부러 흰 소같이 할 수도 있음. 그러니 최소값은 엄밀히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무슨 A 절대값 A로 무조건 음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C다. 이게 마이너스의 6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주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주기가 2분의 8이래. 따라서 B는 4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B가 무슨 4여도 주기는 여전히 2분의 8이냐? 마이너스 4여도야. 그러니까 풀말을 붙여놓자. 자, 그 다음 다조건을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 더하기
절대값 f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가 항상 어때야 저 식이 성립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f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f의 최 무슨 값이 최대값조차 0 이하여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럼 최대값이 얼만데? 절대값 A 더하기 C. 그렇지. 절대값 a 더하기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와 최소를 찾고 싶어요.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 결국 지금 절대값이 붙은 게 a들이거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식을 절대값 풀 거야. 마A 부 c가 마6.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a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자. 바로 위에 거 정리하면 c가 뭐 빼기 뭐라고 쓸 수 있냐? a-6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a는 3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한 문자로 통일하려고 c가 a 빼기 6이라며 대입해볼게. 그러면 2a 플러스의 b 마이너스의 6 이렇게 나올 거다. 이제. 그러면 얘 범위가 일단 뭐냐면 a가 뭐에서 뭐 사이에 있대? 0에서 0 초과 3 이하일 거야. 그럼 일단 b는 잠깐 냅두고 2a 빼기 6이 a가 0이면 마이너스의 6 초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0 이하가 되겠지. 근데 이제 b가 양변에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했을 때 일단 이게 최소값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 그리고 b야 내가 취사 선택을 4 또는 마이너스 4로 하면 돼. 그럼 일단 이 식의 값을 제일 크게 만들고 싶으면 a가 3이고 b도 뭐 있는데 4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확실하지 않아. 잠정이야. 잠정 맥시멈이 4입니다.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봅시다. a가 0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부등식을 풀어볼 텐데 절대값 풀어볼 텐데 요게 그냥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의 c가 0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렇게 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차피 이미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으로 결정이 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일단 마이너스 6이니까요. b 마이너스의 6이겠지. 그리고 b를 취사 선택할 텐데 내가 여기서 b를 플러스 4로 취한다고 한들 아까 잠정 챔피언인 4를 이길 수가 있나? 없겠지. 그럼 이 타이밍에 이 잠정 챔피언 4가 그냥 찐 챔피언이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최소값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b를 뭘로 택해주면? b를 마이너스의 4로 택해주면 내가 마이너스의 10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의 10, 최대값 4 해가지고 정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 7번부터 이제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여 빨리빨리 구해볼 텐데 fx 나와 있고 gx가 나와 있습니다.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α1, α2라고 하자. α1 빼기 α2는 8입니다. 오케이,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코사인 6분의 파이 x 주기
여기가 2파이가 되게끔 여기 찾아주는 게 제일 쉽다고. 12. 근데 문제에서도 0 이상 10 이하에서 그림을 그리세우니까 그림을 한 바퀴만 딱 그리면 되겠네. 자, 거기에다가 y는 k가 만날 건디 그들의 차이가 8이래. k가 이렇게 지나갑시다.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야. 차이가 8이야. 자, 대칭성과 주기성 등등 이용하여 빨리빨리 구해버리자. 여기 가운데가 얼마냐? 6이야. 근데 그 가운데 6 기준 양옆으로 똑같이 88이 찢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알파 1이 얼마네? 2고 알파 2가 얼마네? 10이네. 금방 나온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따라서 K라는 친구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다. X 자리에다가 2나 10 대입하면 되는 당연히 10 같은 것보다 2 대입하는 게 편할 듯.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네? 2분의 1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저 해야 될 건 뭐냐면 gx라는 친구가 또다시 k랑 만난대. gx가 뭐냐면 마이너스의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의 1이 마이너스의 1이 k랑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야. 야,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이 방정식 풀 때 왼쪽에 이 복잡한 삼각함수 그릴 거야? 아니겠지. 최대한 이항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정리하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뭐 되게? 마이너스의 2분의 1 되겠지. 아, 그 순간 원래 있던 코사인 6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재활용하면 되고 게다가 지금부터 내가 그을 삼수함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까 그었던 k와 정확하게 음수인 관계구나. 그러면 얘 또한 대칭성과 주기성 등등을 사용하면 되겠구만. 자, 봅시다. 여기 교점 보시고 이쪽의 교점을 봐보세요. 얘네들은 대칭성과 주기성 중에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대칭성이 있겠지. 여기가 6이니까 또 그 가운데가 뭐일 거라? 3일 거라. 2고 3이네. 바로 얼마고? 4겠네. 그러면 반대쪽 초록색과의 교점. 여긴 뭐겠네? 여기 가운데가 얼마요? 가운데가 6이야. 그럼 4, 6이니까 또 뭐야? 8이겠네. 해가지고 대칭성으로 금방 구하시면 되겠지. 맞나? 자, 봐봐. 당연히 이 문제는 대칭성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공부삼아 하나만 확인해봐. K가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Y값이 반대지. 그래서 이 점과 여기 있는 점이 지금 딱 차이가 얼마나? 6 나지. 그게 뭐라고? 반주기였지. 문제풀이에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됐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아, 반주기 차이 나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둘의 차이야 답이야 4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아니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2x니까 주기가 딱 파이야. 한 바퀴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 그리고 조건 두 개가 주어지는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x는 fx다. 이게 무슨 함수란 뜻이야? y축대칭, 우함수. 그렇다면 일단 마이너스의 파이까지 얘를 좌우 반전시켜서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2파이가 fx래. 이건 또 무슨 성이야? 주기성. 오케이. 주기성이니까 복붙해서 3파이까지 그리면 되겠다. 야, 그
그러니까 아래 위 위아래 아래 위 다시 2파이부터는 위아래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만. 그리고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나보고 0에서부터 3파이까지만 보세요. 근데 상수함수가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끔 그럴 거예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는 당연히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 말은 대칭성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이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겠네. 자, 먼저 보자. 이것과 이것 어디 대칭이야? 파이 대칭. 그 다음 얘 세모랑 세모도 파이 대칭. 그러면 얘네들은 파이 대칭이라면 합이 얼마고? 2파이. 세모도 합이 얼마고? 합이 2파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동 떨어진 친구는 또 지들끼리 뭐 대칭성이 있겠지.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 가운데가 얼마? 2분의 5파이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합이 얼마일까? 뭐라고? 2분의 11파이. 어떻게 생각했어, 유린? 그렇지. 이거를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 2분의 5파이랑 3파이의 가운데가 뭐지? 둘이 더해서 반띵. 그거의 2배. 할 필요가 없지. 방금 반띵 2배면 똑같은 거 아니야? 등차 중항의 느낌이야. 얘네들의 합은 합 다 가운데 2배로 똑같으니 굳이 가운데가 뭔지 궁금해하지 말고 얘네들의 합이랑 따로 푸는 게 빠른 거다. 2분의 11파이. 자, 그러면 2파이가 있었고 2파이가 있었고 2분의 11파이가 있었으니까 다 더해보시면 되겠죠. 얼마니? 2분의 19파이쯤 되려나? 그러면 정답은 21쯤 되려나? 자, 그러면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에서부터 7분의 4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 B에 대하여 실수 A와 유리수 B. 자, 너는 문제 읽다가 다른 단어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숫자의 형태가 특이하게 주어지면 그거는 반드시 이걸 줘야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유리수란 말에 민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에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대요. 여기랑 여기를 지난대요.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자, F라는 친구가 뭐냐면 2배의 sin AX 플러스 B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립시다. 제 주기 얼마? 오케이. 주기는 일단 A분의 2파이. 주기는 보통 P로 자주 씁니다. 그지? 피리어드. A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릴 텐데 지금 얘처럼 Y축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꼭 그릴 필요가 있을까? 없지. 물론 문제에서 요구하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먼저 X축보다는 B를 그려두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2배 돼 있으니까 위아래로 B 플러스 2 B 마이너스의 2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Y축은 당연히 하나 이쁘게 그려줄 수 있겠고 주기가 A분의 2 요 정도의 주기 하나 잡아둡시다. 근데 나보고 보라는 정의 여기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니까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여기도 이렇게 A분의 파이 해놓고 자, 오른쪽으로는 한 사이클을 다 그립니다. 왼쪽으로는 반 사이클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W 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과 2분의 7파이,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을 지난대. 이제 내가 X축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를 이제 정할 타이밍이야.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X축을 내가 이렇게 B보다 위쪽에 잡으면 교점 몇 개 생겨? 2개. 그럼 빼박 얘네들이어야 될 텐데 보니까 당연히 둘 다 X좌표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X축은 일단 이렇게 밑에 있겠구만. 맞냐? 그러면 지금
A라는 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나 있다고? 2개 있겠지. 요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일지 여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얘를 A랑 B라고 해볼게요. 아니 A, B는 문제 속에 있으니까 기역과 니은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기역 or 니은에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2분의 7 파이라는 친구의 존재 후보는 몇 군데가 있어? 2군데가 있겠지. 이쪽에 디귿, 리을을 잡아놓고 얘네는 디귿 or 리을에 있습니다.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A와 B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A는 기역 또는 니은 2가지, B도 디귿 또는 리을 2가지니까 가능성의 조합은 총 몇 가지가 있냐? 그렇지. 기디, 길이, 느드, 느르 이렇게 4개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기역과 디귿에 만약에 쟤네 둘이 있다면 얘네 둘은 대칭성과 주기성 중에 무슨 성의 관계에 있어? 주기성 또는 대칭성 뭐야? 자신있게 휘리나? 응, 주기성의 관계에 있겠지. 근데 또 4가지 중에 니은, 리을에 있어도 또 얘네들의 관계성을 뭐라고 할 거야? 주기성이라고 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또는 니은, 리을의 조합이면 얘네들은 주기성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자, 당연히 기역과 디귿이든 니은과 리을이든 딱 주기 몇 개월씩 딱 떨어져 있는 거야. 한 기역씩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차이가 얼만데? 얼마요? 4파이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주기가 된다고. 따라서 하고 A를 구해줄 수 있을 듯. A 얼만겨? A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지금 잠정적으로 F가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2배의 사인 2분의 X 플러스의 B다라고 구해진 겁니다. 오케이? 잠깐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보자. 길이 말고 만약에 길이로 주어지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어? 대칭성. 또 느드 이렇게 있어도 대칭성. 그치? 그드 이렇게 있든 아니지 그르 이렇게 있든 느드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대칭성의 관계에 있을 거다. 그림을 보면서 다듬어봐. 그드 어디 대칭이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대칭이겠지. 그르면 느드도 어때? 똑같겠지. 아, 그럼 일단 둘 케이스다. 둘을 더한 게 뭔가 특별한 게 있겠구만. 둘을 더해. 자, 그게 얼마라는겨? 요 가운데 의 2배니까 얼마게? 그렇지. 또 가운데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가운데 기준 양 사이드 0과 a분의 파이 합 이렇게 봐도 괜찮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a분의 파이구나. 따라서 a가 얼만겨?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잠정적으로 fx가 2배의 사인 3분의 x 플러스의 b다 이렇게 잡힌겨.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어떻게 구해? b 구하려면 뭔가 뭐 대입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0를 대입한다고? 0, 뭔데? 문제에 주어진 게 없는데요. 당연히 얘나 얘를 지난다지. 자,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45도가 얼마냐? 부호는 마이너스죠. 자, 근데 그게 0이 돼야 돼. 그럼 B가 문제에서 아까 뭐라 했는데? 유리수가 되냐? 끄덕지랄. 그 뒤는 무리수입니다. 이게 모순이네요.
아, 그러면 오른쪽은 괜찮은 건가? 자, x자리의 오른쪽 케이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0도야. 얼마 나옴? 사인 30도. 부호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와서 b가 제로가 나오겠네. 따라서 b의 값은 1이 나옵니다. 이쪽이 유리수였구만. 따라서 a랑 b를 더해주시면 3분의 4 30 빼하면 정답은 40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이 뭐냐면 탄젠트 a분의 파이 x래. 주기 얼마요? 주기 a. 그럼 이제 요 정도가 a 뭐 이런 셈인 거고. 그 다음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대.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 요 정도의 b가 있고 원점 관통해서 a로 요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당기고 요렇게 했더니 이게 정삼각형이래. 야, 그럼 일단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슨 성의 관계야? 주기성의 관계네. 드르르르르 간격 얼마인 거네? a인 거네. 자, 그 다음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옴냠냠냠냠 하면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져? 반띵에 떨어지겠지. 근데 또다시 문제에서 a랑 b를 연결했더니 o를 관통했대. 탄젠트의 특징 기함수 아닌가? 그러면 a, o, b도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딱 절반 된 거지. 그럼 보소. 다 끝났소. 길이가 a요. 바닥으로 돌면 이게 2분의 1일 거예요. 근데 그 2분의 1가 또다시 반띵이 되슈. 각각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4분의 1을 넣어봐요. y 얼마요? y는 1. 즉 b라는 친구는 이 세로의 길이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삼각형 아님?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요 직각삼각형은 특별히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하는 친구임? 그래,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하는 친구임. 그렇다는 건 4분의 1이라는 건 요 길이에 몇 분의 몇 어치야 비율상? 루트 3분의 1 어치일 거 아니야. 실제 길이가 1cm래. 그럼 1이라는 친구의 루트 3분의 1어치잖아. a가 루트 3분의 4네요. 하고 대칭성, 주기성으로 쉽게 구해집니다. 자, 정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한 변의 길이 나왔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12분의 16 루트 3 약분해주면 되겠네요. 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 결국 방정식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보면 되니까 방정식 꿍짝꿍짝 풀어가지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귀결시켜서 풀면 된다 라는 이야기야. 바로 예제로 갈 수 있습니다. 자, 11번 넘겨봅시다.
자, 실수 k에 대하여 함수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m이다.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f라는 친구가 코사인 제곱의 x-의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x-의 4분의 파이 플러스의 k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요 각을 통일해야만 반드시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쟤는 뭔가 각의 변환을 하기에도 좀 이쁘지 않아. 자,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 속에 각이 두 종류 이상 주어지면 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꼭 파악을 해야 돼. 뭔 말이면 거꾸로 말하면 관계가 있게끔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적분 2 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각,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뭐 알파랑 베타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막 더해서 90, 빼서 180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 못 풀어. 그 말은 각이 통일이 되게끔 문제를 준다. 그래서 얼핏 보면 싶어도 찾아야 돼. 둘이 얼마 차이 나네? 90도 차이가 나겠네. 그럼 누군가를 치환해주면 누군가는 걔보다 90 크거나 작은 새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 누구를 t로 할래?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오케이. 그럼 네가 만약에 얘를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가 되는데? 오케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8가 되겠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빨리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각의 변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얘는 다행히 제곱이라 땡큐야. 풀마 신경 쓸 필요 없어. 2분의 파이가 한 개 있다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나도 묻지 말고 잠깐만. 2분의 파이가 홀수에 있으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원래라면 부호를 제대로 따졌어야 되겠지만 제곱이니까 어차피 양수겠지. 사인 제곱 세타. 얘는 그냥 세타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k 라고 치환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통일하고 싶으니까 누구를 누구로 바꿔줄까? 사인 제곱이라는 걸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세타 1은 뒤에 쓰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의 k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걸 한 문자 t로 치환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자, 근데 굳이 유치하게 이렇게 치환 안 해도 머릿속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고1 때 했으니까. 자, 치환하면 결국 이거 어디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되고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되고, 대칭축이 얼마의 이차 함수가 되는 걸까?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잘 묶어내봐. 실수 안 하게. 마이너스 묶어내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하지만 치환하면 항상 뭘 신경 써야 돼? 범위.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했으면 저 t라는 친구는 뭐에서 뭐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말은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 1은 조금 멀리 이렇게 잡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됩니다.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교재에 실려있는 이 문제는 친절한데 어떻게 불친절해질 수 있는지까지 다 얘기해드릴게. 내신 때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자, 최대값이 지금 문제에서 3이래. 그럼 당연히 언제가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냥 대답 잘해봐. 이건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라는 뜻이야. t, 즉 누구?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맥시멈 3 이란 뜻이겠지?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까지 귀찮게 만들 수 있냐면, 원래 항상 치환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환원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지금이야 최대값 최소값 뭐 km만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환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내신에서는 여기까지 귀찮게 부를 수 있어.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세타가 몇 도란 뜻일까? 물론 범위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건 플러스겠지. 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되게 특수가 급으로 자주 나오니까 외워라.
2분의 1일 때가 몇 도지? 60도.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그랬어. 헷갈릴 땐 파이로 고집하지 말고 몇 도 이거 계속 쓰세요. 그리고 몇 도가 몇 분의 몇이지 이렇게 바꾸면 실수 안 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대칭성 생각하면 여기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 90도에 대해서 대칭할 거니까 몇 도야? 120도겠지. 120도는 몇 파이야? 이런 거 할 때도 아는 거에 배수로 생각하면 되게 빨라. 그렇지. 아는 거에 2배 하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135도 몇 분의 몇 파이? 아는 거 45도에 몇 배야? 3배 4분의 3파이 330도 몇 파이? 아는 거로 해. 이거 30도에 11배라고 하면 쉽잖아. 6분의 11파이. 오케이. 나도 처음에 바로 바꾸는 거 어려웠어. 지금도 그렇게 해. 그냥 기본적인 값이 몇 배네로 봐요. 자, 아무튼 이건 특수각도로 외워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첫 번째 각은 120도예요. 이쪽은 뭐겠냐? 대칭성 생각해봐. 240도가 되겠지. 가운데 180도니까. 맞죠? 얘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3. 그렇지. 방금 아는 거에 2배도 괜찮고 60도에 4배도 괜찮고. 오케이. 게다가 봐주자. 아, 부호가 반대가 됐네. 몇 주기 차이? 반주기 차이, 180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지? 자, 아무튼 코사인 세타가 120도야. 그럼 세타가 120도라는 건 x가 몇 도란 뜻이니? 그냥 도로 말해봐. 165. 그치? 왜냐면 x-4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120도면 x는 165도다. 까지 환원시키는 게 내신 문제야.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최대가 얼마니까 최소가 얼마만 구하면 돼. 근데 내신에선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귀찮게 만드니까 아 맞다 환원도 있었지 참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그럼 아무튼 최소값 구하러 가자. 아니 최대가 이거잖아. 먼저 k 구해야지. 자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면 값이 얼마가 될까? 저식 구해보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뭐요? 플러스 2분의 1 되고 더하기 1 플러스의 k 해가지고 그게 3 나와야 되는데 암산으로 우리 k 구해야 돼. help. help. 4분의 7. 오케이 4분의 7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까지 구하러 가야 돼요. 최소값을 봅시도. 최소값은 누가 뭐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는 것까지 쉽다고 그냥 코사인 자리에다 1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 확인 좀. 마이너스 1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k. 맞냐? 근데 귀찮게 내신은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하자. 세타가 몇 도란 뜻이야? 45. 지랄하고 자빠졌네. 0. 그지? 물론 문제에 따라 자세히 봐야 되겠지. 2파일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연습삼 하는 거니까 0도야. 아 그렇다면 x가 얼마라는 거네? 45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x까지 물어보면 귀찮은 내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친절하게 k와 m만 구하면 됐던 거니까 정답은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f라는 친구 일단 내가 써둘게요. 사인 제곱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의 k 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일단 풀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루트 안에가 뭐야?
코사인 코사인 제곱. 자, 질문. 루트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풀려야 돼? 절대값 그치, 조심해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완전 제곱식은 그냥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값 코사인 세타입니다. x군요. 절대값 루트 코사인 x.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사인도 바꿔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 플러스의 1 이렇게 쓰자. 자, 여기서 질문. 얘의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이 8분의 19다 하니까 뭐 2차 함수처럼 치환해가지고 풀 건디 누구를 치환할 거임? 절대값 그치. 여기서 만약에 네가 코사인 x를 치환하겠다 그러면 절대값이 그대로 남으니까 범위나 넣어야 돼. 그거 귀찮다. 그러면 네가 절대값 코사인 x라는 거를 t로 치환하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플러스의 k로 바꿀 거야. 그치. 어차피 제곱한 거니까 얘를 머릿속으로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한 방에 절대값 비율 없앨 거야. 단 조심할 거. 치환했다. 범위 찾자. 아까는 당연히 그냥 코사인을 치환한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음. 지금은 절대값 씌웠음. 뭐에서 뭐임? 0 이상 1 이하임. 0 이상 1 이하임. 자, 그리고서 위로 볼록이 잠수가 그려지겠다. 대칭축 어디? 2분의 1.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진하게 칠할 거냐면 0부터 1까지. 이번엔 싹 대칭으로 이쁘게 잡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0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상관없네. 편한 거 대입하자. t가 0일 때 값은 1 더하기 k가 될 거야. 그게 8분의 19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k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 얼마 하기? 8분의 11. 최대값 빨리 구하러 가자. 얼마 대입하면 됨? 2분의 1 대입하면 됨. 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자. 암산해버릴 거야. 4분의 5 더하기 k 맞냐? 맞는 듯. 암산해줘. 8분의 얼마임? 21 8분의 21이네. 이게 라지엠이었네요. k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둘이 더하니 정답은 4겠네. 자, 그러면 13번.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긴 해. 루트 3분의 2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요. 자, 이것은 8분의 7이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사인 x 플러스의 3분의 파이는 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8분의 7 계산 안 할게. 일단 더러우니까. 자, 얘의 모든 실빈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너네 선택지는 두 개야. x가 지금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이 녀석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거다. 즉 sin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거랑 얘와의 교점을 보겠다. 가 좋겠냐? 가급적 삼각함수는 지수로감수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많이 될수록 내가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가 어려워. 좌표도 막 그치 막 24분의 몇 파이의 콤마 0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대한 평행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 얘 그래프를 직접 그냥 다 그리자 보다는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그냥 한 문자로 치환하는 선택지가 언제나 대부분 오를 겁니다. 근데 당연히 치환했으니까 이번엔 범위를 잘 봐야 돼요. x가 0 이상이래요. 그럼 t는 뭐 이상이요? 3분의 파이 이상이요. 그 다음에 뭐 이하요? 3분의 7파이 이하일 거요. 맞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잘 봐봐. 이것도 나름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T 테크닉 상식이니 지금 T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만 그릴 거야, 그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3분의 파이부터만 그리지 마세요. 그냥 사인 T 그래프 그릴 거니까 그냥 0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고, 그래야 이쁘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진하게 조금 더 칠해주면 돼. 자, 이제 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3분의 파이부터 볼 겁니다. 아, 여기부터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되지나? 3분의 7파이까지 볼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 대충 이 정도가 3분의 7파이겠지라고 하지 말고 똑바로 잡자. 자, 3분의 파이와 3분의 7파이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2파이야, 그치? 왜냐면 원래 차이가 2파이였던 거 둘 다 3분의 8씩 더해봤자 차이는 똑같아. 그 말은 딱 한 사이클 돈 곳이 거기다 해서 드르륵을 긋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3분의 7파이의 위치를 잡는 방법입니다. 맞나? 얘를 진하게 칠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이제부터 이 사인 t의 그래프와 누구와의 교점 볼 거야?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볼 거지. 근데 특수가 일단 아니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 3분의 파일 때 사인값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지. 걔보다는 살짝 뭐 합니다 라는 뜻이야. 살짝 작습니다 라는 뜻이겠지. 8분의 7배 했으니까. 이걸 디테일 못 살리면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상수함수를 드르륵보다 위로 그려봐. 잘못 그린 거야. 교점 몇 개? 3개나 있다고? 2개. 색칠 10개밖에 안 됐어. 2개가 되겠지? 근데 그 2개가 요렇게 잡힐 거야. 근데 올바르게 그리면 요 2분의 루트 3보다 조금 뭐하게 그려야 되니까. 작게 그려야 되니까. 교점이 2개인 건 똑같은데 대칭성이 잘못된 것과 다르게 잡히지. 그러니까 정의역 똑바로 진하게 색칠 하면서 관찰해 주셔야 된다. 자, 이 2개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합이 얼마게? 얘랑에 이런 거 써놔주면 편해? 얼마야? 3파이. 이거의 합이나 이거의 합이나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파이라고 하면 뭐야? P분의 Q 저렇게 주면 보통 유리수던데 1분의 3이라고? 이상한데. What's wrong? 그치. 환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자, 지금 내가 구한 얘네들은 알파벳 X야, T야. T다. 즉 T의 1과 T의 2, 두 마리 있으니까 1, 2라고 이름 붙인 거야. 걔네가 3파이구나. 근데 T1이라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T라고 치환했으니까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X1이라는 거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게 T1이구만. T2라는 건 X의 2 더하기 3분의 파이구만. 그게 3파이였구나. 아, X들의 합은 3분의 7파이네. 대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 라는 거지. 자, 14번은 11번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반복 연습을 위해서는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방향만 잘 생각해보자. 각이 이상해. 각의 변환을 쓸 수도 없어. 그럼 둘의 관계를 보자. 둘이 몇 도 차이 나는 관계야? 세타 더하기 120도와 세타 더하기 30도. 이렇게 바꾸니까 바로 나오네. 90도 차이가 나겠네. 그럼 누군가 하나를 네가 T라고 잘 치환하면 나머지는 T 플러스 90도가 되겠네. 맞냐?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는 건 또 세타 빼기 60도거든? 이렇게 도로 말해보니까 금방 보인다. 야. 방금 앞에서 했었던 세타 더하기 30도라는 징후랑 또 90도 차이가 나네. 그럼 네가 뭐 누구를 T로 잡냐에 따라 좀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다 90도, 90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다 표현이 되겠지 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갈 거고요. 자, 15번부터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자,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x, 7분의 파이보다 작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도록 해주십시오. 자,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야. 되게 쉬운 문제거든. 쉬운 건데도 중요해.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저대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코사인 하나랑 사인 하나를 그릴 거야. 이쁘게 잘 그려봐. 사인 하나 그리고 코사인도 그려봐. 그 다음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게 어디냐를 빨리빨리 찾아볼게요. 일단 당연히 둘이 만나는 여기가 몇 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그럼 7분의 파이는 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작아야 되니까 여기쯤에 7분의 파이를 잡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7분의 파이일 때 높이 이게 바로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얘가 코사인 x가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거. 이제 코사인 그래프 보면 되면 어디요?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구만. 이렇게부터 여기까지겠구만. 맞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바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방금 둘이 만나는 여기가 얼마라고? 4분의 파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가운데가 4분의 파이야. 합이 2분의 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 즉 14분의로 통분해볼까요? 5파이가 되겠네. 맞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와 베타의 차이. 바로 여기가 방금 구한 게 알파, 저기 있는 게 베타. 이만큼의 차이가 얼마니를 물어본 건데 대칭성으로 쉽게 생각하자. 또 코사인의 그래프는 가운데 여기 어디 대칭이 되니까?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왜? 왜? 어디가 불안해요? 저거 빼면 그냥 14분의 5파이? 뭐야 14분의 5파이 맞잖아. 빼지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베타라는 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14분의 5파이랑 파이. 그럼 여기 14분의 얼마게? 등간극이라며. 등차수를 생각해. 이게 14분의 14. 5, 14. 5, 14, 23. 그래. 따라서 쟤네들의 간격은 14분의 18파이다. 따라서 7분의 9파이. 라고 구해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 구해서도 괜찮지. 어차피 얘가 정가운데라며. 그러면 이만큼만 구하고 2배 하자. 그럼 얘에서 이거 뺀 거에 2배만 하면 차이가 나오겠네. 라고 풀었어도 당연히 괜찮지. 오케이? 자, 이거는 그래프에서의 대칭성을 활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풀이는 너네가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식이긴 한데 너네 사인 2분의 파이 빼기의 세타 얼마임? 코사인 세타 이 방향으로의 가계변화는 누구나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 방향을 잘 못해.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써도 당연히 똑같은 거긴 하잖아. 등식에 성립하지.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걸 잘 못해. 즉 여기서 코사인으로 이야기를 맞추고 싶어서 얘를 억지로 뭐라고 볼 거냐면 코사인 몇 빼기 7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라고 역으로 가계변환을 걸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말이 되게 단순해져요. 코사인 x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가 되겠지. 여기서부터의 풀이는 왼쪽 그림 재활용이니까 더 이상 그리지 않을게. 여기 있는 그래프 중 코사인만 떼서 봐봐. 대충 여기쯤에 14분의 5파이를 잡아. 그럼 당연히 반대쪽 근이야 대칭성 아까 구한 그대로 구할 거니까 흐름은 똑같아요. 근데 사인 7분의 파이를 그대로 살려서 사인과 코사인의 대칭성을 볼 거냐 아니면 가계변환을 거꾸로 걸어가지고 코사인을 통일해서 볼 거냐. 이렇게. 이쪽 풀이가 좀 발상이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좋다. 대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봐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쉽게 푸는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F라는 게 뭐냐면 0 이상 6분의 파이, 6분의 k 파이 이하까지는 사인 x래요. 그 다음에 6분의 k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2배의 사인 6분의 k파이 마이너스 사인 x. 자, y는 fx와 직선 이 y는 뭐시기와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첫 번째로 공부할 건 이겁니다. 이 표현. 얘를 한글로 독해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수로 감수의 대칭성 할 때 열심히 했던 건데 이거 누구를 뭐에 대해 뭐 한 거? 이거 요약본을 해볼게. 이게 좀 어려우면 이거부터 질문하자. y는 2b-fx라는 걸 보고 한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땡. 대칭성 관점에서 이거 한번 정리 싹 할까? 이거 몇 번 봐도 너네가 익숙해지지 못하는 걸 괜찮아. 나 이 얘기 고3한테도 올해 하고 있어 계속. 고3 중에도 이거 수월에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야. 지금 시점에 잘하면 충분히 빨리 하는 겨. 자, 봐봐잉. 그 대신 정리해줬을 땐 다음에 잘 외워봐봐. 자, 선대칭에 관한 표현을 해볼 거야. 일단 너네 이거는 알걸?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함수 아니야. 그건 여기에 플러스 있대요. 누가? 뭐 주어부터 끝까지 서술어까지 데려가야 돼. 그렇지. 얘는 fx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야. 이거는 2차 함수 같은 거 공부할 때 봤었던 표현이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y는 f의 2a-x.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말인 걸까? 아니야. 얘는 그림을 한번 설명해 줄게. 봐봐. 이거 너네 이거는 알아? f-x는 뭐 한 건지 알아? 뭐요? y축 대칭한 거? 그러면 그 다음에 x 자 평행이동 해봐.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2씩 나와?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a 해야 되나? 오케이. 그 말은 이 직거리는 먼저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x축을 얼마만큼 평행해라? 2a만큼 평행이동해라 의 순서잖아.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게 fx야. 이게 f의 마이너스 x겠지. 내가 2a만큼 얘를 평행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풀면 이게 되는 거지. 잘 봐봐. 여기가 지금 0, 뭐씩이었어.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얼마 평행이동했지? 2a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2a만큼 표현한 거지. 근데 지금 딱 봐도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뭔가 좌우반전 느낌이 나잖아.
그럼 딱 어디에 대해서 대칭한 거겠어? A에 대해서 대칭한 거겠지. 즉 이거를 보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fx를 x는 A에 대칭시킨 것. 얘들 이거 필기할 거리가 아닌데. (157페이지) 봐봐. 거기 정리해놨어. P 157 정도로만 쓰고 거기 가서 봐. 빨리 펴! 자, 거기 보면서 칠판 봐. 자, 방금 이게 fx를 x equal a 대칭시킨 것. 납득했어, A? 그래서 사실 얘가, 봐봐. 우변! 이게 뭔 말이요? 방금 한 거야. fx를 x equal a 대칭시킨 거야. 근데 그랬더니 원래랑 똑같대. 그게 뭔 말이야? 얘를 1에 했더니 원래랑 똑같아. 원래부터 차은우처럼 잘생겼었다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일까? 그러고 보니까 차은우가 요즘 나락가 가지고 잘생긴 좌우대칭의 예시를 좀 들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변부터 읽어봐. fx를 x equal에 대칭시켰다. 그랬더니 g랑 겹쳤네. 뭔 말이야? fx를 x는 a에다가 대칭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게 g랑 똑같았대. 뭔 말이야? fx랑 그치? gx가 x는 a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네한테 이 식을 쓰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fx를 까지만 들으면 오케이 안다. 이 식을 보고 fx가 까지만 말해도 아 오케이 안다. 얘네들 보고 f랑 g가 까지만 해도 내가 안다. 모른다. 딱 감이 오거든. 그래서 이 조사라 그러니 몰라 나 문법적인 용어 모르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fx를 시킨 거고 fx가 그렇다는 거고 g랑 f가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옆으로의 선대칭이잖아. 좌우 반전 느낌. 걔네들의 본질이 뭐냐?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뭐로 바뀐 거야? 2a-x로 바뀌었지. 이게 x equal a 대칭에 대한 주요 표현이야. 그러면 봐봐. 우리 원래 정평행 이동할 때 이거 x축을 얼마만큼 표현한 거임? a만큼 표현한 거임. 그러면 얘는 y축을 얼마만큼 표현한 거임? 근데 왜 x축 평행 이동은 x 빼기 a로 들어가는데 y축 평행 이동은 플러스 b로 그대로 들어가요? 반대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원래는 y 빼기 뭐였으니까? 였으니까. 근데 귀찮으니까 y는 하고 쓰는 게 일반적이다. 즉 x축 평행 이동과 y축 평행 이동의 본질은 똑같아. x가 있었던 자리, y가 있었던 자리에 빼기로 들어가는 게 똑같은 거지. 그러면 똑같이 y가 있었던 자리가 2b-의 y로 바뀌면 뭐는 뭐에 대한 대칭 관련 표현인 거야. y는 b 대칭 관련 표현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거 2b-y는 fx. 이게 무슨 말인 거야? fx를 y는 b에 대하여 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안 쓰고 보통 뭐는 하고 쓰니까 y는 하고 쓰니까 그럼 보면서 기억했지? y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이야. 2b-fx라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fx를 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건 뭘까? 그렇지. fx가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아는 2차 함수, 3차 함수 아나?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로그 함수? y는 b에 대해서 위아래 대칭시켰을 때 겹치는 함수 있니?
없지. 야, 위아래 뒤집었는데 겹치는 도형은 알아. 우리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원, 그래, 원. 근데 원은 함수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하고 따로 배우잖아. 실제로 얘 봐봐. 이거 그냥 약간 방정식 느낌으로 풀어버리면 뭐가 나와? fx는 b 나오지.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서 y는 b에 대해서 뒤집어도 겹치는 건 그냥 양꼬치처럼 그냥 지 혼자밖에 없어. 뒤집어도 똑같아. 그래서 얘는 구색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내가 썼을 뿐 현실에서 이런 표현이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3단 구성을 똑같이 맞추려고 썼을 뿐이야. 그러면 세 번째 얘는 중요하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fx랑 gx가 y는 b에 대한 대칭이라는 뜻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다 했다. 그러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 한 점을 좌우 반전 시키고 그 다음에 상하 반전 시키면 그냥 한 방에 뭐 한 거랑 똑같아. 어디 대칭? 원점 대칭 시킨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네들을 짬뽕 해가지고 점 대칭 표현까지 이 칠판 세트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못 외운 고3, 못 외운 채 고2 끝나면 처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겸. 자, y는 2b 마이너스, 오케이, 둘 짬뽕할 거야. f의 2a 마이너스 x. 이게 뭔 말일까? 주어가 중요해. fx를 자 어디에? a, b에 대해서 대칭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뭔 말일까? 그렇지. 얘는 fx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 너네 언제 처음 배웠을 거냐면 1학년 때 함수에서 유리함수 배울 때 유리함수의 문제 조건에 이런 식으로 줬던 걸 기억할 겁니다. 이게 어디 어디 대칭이라는 뜻이니? 아니야. 잘 봐봐. x랑 2a 빼기 x 쉽게 구하는 방법. 평균을 내봐. a, 평균은 아니지만 평균처럼 반띵 해봐. b, 뭐 4,3에 대해서 대칭이다.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박스 안에 다음 유리함수에 이걸 만족시킨다 해놓고 여기가 4, 3 이렇게 문제 줬던 유리함수 되게 많아. 1학년 때 공부를 했다면 이걸 본 적이 있을 건데 이렇게 정리해서 1학년 때부터 배웠으면 좋은데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 익히세요. 오케이? 1학년 때 익혔어야 되는데 사실 1학년 때 너네가 힘들어해가지고 몰라 뭐 이렇게 빡세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 너네는 알아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 이거까지 알면 끝. 야, 똑같이 3단 구성 3번 하는데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빠가살이다. 이게 뭔 말이야? fx랑 gx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 9개. 그 중에 사실 의미는 없는 1개 빼고 8개는 다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기 돌아오자.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6분의 k파이는 뭔지 모르지만 숫자야. 2b 같은 꼴이라고.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빙빙해 10분 한겨. 이거 한글로 읽어봐. 휘리나 한글로 읽어. 이제 원제로 돌아오자. 몇 페이지였니 이거? 217페이지 돌아오세요. 자, 읽어봐. feelings. 누구를 어디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모르는 상수야. EB라고. EB 빼기 사인. EB 빼기 사인. 아, 주어가 중요하다고. 난 그런 거 되게 싫어. X는인지 Y는지 되게 중요해. Y는 사인 6분의 K파이 라는 상수함수에 대하여 대칭한 것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피 이해돼? 외워. 이건 죽어도 외워.
문과든 이과든 못 외우면 죽어.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1 하실 때 나아가서 너네 수능을 칠 확률과 통계도 나온다. 외워. 1학년 때 공부 안 했으면 닥치고 외워. 오케이? 자, 그래놓고 지금 나보고 fx랑 이 fx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걔랑 sin 6분의 k파이와의 교점을 a 1, 2, 3, 4, 5로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내가 아까 이 문제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얘를 독해할 수 있어야 된다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를 얘기할 건데 그 전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습 하나 해보자. K가 4인 상황을 한 번만 공부해볼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좌표 평면 일단 그려놓고 봐봐. F가 어떻게 구성되나 보세요. 6분의 K파이. 근데 K가 그때부터 바뀌는 것 중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자고 4. 6분의 4파이까지는 sin x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2파이까지는 뭐 이지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원본 사인 함수를 하나만 그려놓읍시다. 드르륵으로. 뭐 너는 옅게 그리면 되죠. 드르륵까지는 아니어도. 자, 그러면 6분의 4파이를 잡을게. 몇 도냐? 120도? 한 120도 정도 있겠네. 6분의 4파이. 자, 거기까지는 뭘 그리래? sin x를 그대로 그리래. 그대로 갑니다. 요 정도 멈춰있다. 그 다음 뒷부분은 오케이 거기서부터 2파이까지는 sin x 이 드르륵을 어디다가 대칭시켜라? y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이게 뭐요? 6분의 4파이. 이때 높이 아니야. 이때 높이라고 하는 무슨 함수인 거야? 상수함수. y는 sin 6분의 4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잉. 이 아래 부분이 접혀 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fx를 나 그렸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또 봐야 돼. 뭐냐? fx랑 sin 6분의 k파이랑의 교점. sin 6분의 k파이가 얘네. 아, 그럼 나 뭐 찾으면 돼? 교점 찾으면 되겠다. 교점 몇 개네? 2개네. 아, 그렇다는 건 A4, K가 4였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다? 2개였네. 오케이? 이 지랄을 A에 1, 2, 3, 4, 5 5번 해보세요 라는 뜻이야. 이해됐나? 그럼 여기 좀 귀찮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거긴 해. 얘를 이렇게 읽을 줄 모르는 건 큰일 나.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해서 일단 한번 해봤는데 근데 말이요. 잠깐만요. 우리 아까 이런 방에 뭐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은 2분의 1 뭐 이런 거 풀 때 이거 정직하게 그려서 얘 했나? 아니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했잖아. 그래서 말이요. 문제를 다시 보니까 이 fx랑 얘 이거랑 누가 만나래 결국? sin 6분의 k파이가 만나래. 그럼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0에서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당연히 둘이 같다고 두려니까 sin x가 sin 6분의 k파이라는 걸 풀 거야. 그치? 그 다음 아래쪽 와 복잡하게 생겼네 랑 얘를 또 연립할 거 아니야. 6분의 k파이부터 x가 2파이까지는 근데 저 둘이 초록 이퀄 초록하고 연립한 거 풀면 뭐 돼? 이거랑 똑같지 않아? 마이너스 sin x 넘어가고 sin 6분의 k파 넘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야? 즉, 이 문제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와 나 대칭 읽을 줄 알아 개쩔어 대칭을 막 접어가지고 교점 구해야지 하는 것보다 본질을 파악하면 그냥 전체 범위에서 sin x랑 sin 6분의 k파이의 그래프의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네 라는 쉬운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대칭 못 읽는 거 큰일 나잉.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쉽게 풀 때는 그렇게 읽어서 말아 올리는 게 오히려 독이 될 거고요. 자, 쉽게 그리겠습니다. sin x 그래프 다시 하나만 그릴게요. 2파이까지 잡읍시다. 자, k가 1일 때 하겠습니다. 나 그냥 전 범위에서 sin x랑 sin 몇 분의 몇 파이와의 교점 찾으면 돼. sin 6분의 파이와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지. sin 6분의 파이. 대충 요 정도의 6분의 파이가 있다고 하자. 뭐 정확하게 높이가 얼마긴 하겠네.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나겠지. 요게 바로 sin 6분의 1파이야. 몇 번 만나니 눈가리만 있으면? 두 번 만나네. 그러니까 A1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K가 2일 때는 sin 몇 분의 몇 파이를 찾으면 돼? 3분의 파이를 찾으면 돼. 3분의 파이 요 정도 있겠지 뭐. 뭐 특수각이긴 해요. 2분의 루트 3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 sin 3분의 파이가 있겠네. 6분의 2파이라고 쓸까? 그냥 3분의 파이 쓸게. 몇 개요 결정? 두 개잖아. 두 개요. 그 다음 K가 3일 때 가겠슈. sin 몇 분의 몇 파이야? 2분의 파이. 아 꼭대기네 꼭대x. 교점 몇 개밖에 없네. 한 개밖에 없네. 그 다음 K가 4면 6분의 몇 파이? 6분의 4파이 즉 3분의 2파이인데 그게 아까의 초록색과 높이가 같은 게 보이시렵니다. 그렇지 60, 90, 120 그럼 A4가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는 몇 개네? 초록색이랑 똑같아서 두 개네. 마지막으로 5는 6분의 5파이겠죠. 아까랑 똑같이 A5는 두 개네. 됐나? 이렇게 해서 9개다 라고 읽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라스트 하나만 하고 수업 마무리 할 겁니다. 고난도 문제야.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해낼 거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두 개 이미 인수분해 돼 있거든. 그 말은 누구는 뭐다 또는 누구는 뭐다면 되냐? 휘리나? x는 t다. or 얘가 마이스 기꿀빠네.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다. 를 만족하는 실근 중에서 0 이상 3 미만에 속하는 가장 작은 걸 알파, 가장 큰 거를 베타 t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해석해볼게. 일단 그래프를 그리자. sin 2분의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릴게. 6이 얼마? 4. 그지? 한 사이클만 이쁘게 그릴게. 자, 색깔 구역이 나는 너네는 알아서 해요. 사인이 먼저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정의역을 보니까 0 이상 4파이 미만이라서 나 여기다가는 이렇게 빵구를 좀 뚫어둘게. 나중에 실수 안 하려고. 자, 뭘 봐야 되냐면 교점 중에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수함수 t가 이렇게 있다 해보자. 예를 들어 t가 이렇게 있어. 교점 몇 개 있냐? 4개 있지. 근데 제일 작은 게 보이지?
얘를 바로 뭐라고 하자는 거야? 알파 t라고 하지. 가장 큰 거 보이지? 이 정도에. 이걸 뭐라고 부르자? 베타 t라고 부르자. 일단 이거부터 느끼자. 얘가 알파 t, 베타 t라고 해서 누구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거야? t에 대한 함수. 함수란 게 뭐야? 얘가 바뀌면 나도 바뀌지라는 그런 관계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t가 커져봐. 상수함을 좀 위로 가다는 뜻이야. 교점이 조금 변화한 거 보이지? 알파 뭐 했어? 증가 감소 중에? 감소. 교점이 요때보단 좀 더 올라가면 교점 x좌표가 왼쪽으로 빠질 거 아니야. x좌표들이 알파 베타예요. 감소. 반대로 t는 아니 t가 커지면 베타는 증가. 한 거 보이지? 그럼 봐봐. t가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둘 다 보여? 알파랑 베타가 상수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따라 점점 이 길 따라 모이고 있는 거. 최종적으로 t가 만약에 정확히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뭐가 될까? 2. 베타는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여기서 출발할게. 얘부터 t가 점점 올라가면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자, 지금 내 두 손가락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개 중 무슨 성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니? 그렇지.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겠지. 누구에 대해서 대칭? 아니, 합이 얼마 그러면? 대칭이라면? 그렇지. 합이 5인치로 움직이고 있지. 보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의 1보다 t가 클 때는 알파 t라고 하는 친구와 베타 t라고 하는 친구는 합이 얼마로 일정하다? 5로 일정하다. 바로치고 대칭성이라고 해봅시다. 보이냐? 알파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베타의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t가 딱 제로가 됐어요. 내가 방구 들어간 거 조심해라. 알파 뭐 돼? 1.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상수함수 t가 제로가 되면 교점 몇 개? 문제에서 0 이상 3이만이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알파가 뭐 돼? 0. 베타는? 제일 큰 건데? 3. 여기잖아. 되는 거 보이냐? 자, 그래서 0 미만까지가 아까의 이야기고요. 0부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0이 딱 되면 근이 여기 제일 작은 근이 여기가 되는 건 너네 방금 납득했고 가장 큰 근은 3이 되는 건 납득했지. 그럼 그 다음에 t가 조금씩 커집니다. t가 조금씩 커져. 그럼 여전히 교점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제일 작은 건 얘고 제일 큰 건 얘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니? 그치. 여기 일단 빵꾸 뚫어두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일단 여기 빵꾸 뚫어뒀죠잉.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무슨 성의 관계? 주기성의 관계지. 자, 그럼 0부터는 베타 t가 더 큰 거니까 베타 t가 알파 t보다 항상 얼마 큰 걸까? 그림 잘 봐봐. 금방 보여. 똑같은 파도. 3 커진 거지. 맞냐?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3이잖아요. 주기가 4라고 4가 아니고 둘이 출신 다른 그래프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니까 진짜 주기 4가 아니고 눈으로 보면 4이잖아. 자, 근데 t가요 점점 커져 보세요. 베타는 지금 계속해서 어디까지 커지는 게 보여? 4를 향해 커지는 게 보이지. 근데 지금 알파 쪽도 계속 커지고 있긴 하거든.
근데 베타가 계속 커져도 계속 그러니? 뭔가 보이지? 어디를 넘나들 때가 문제네. 저기 만나는 점 넘나들 때 문제네. 근데 만나는 점의 높이가 얼마일까?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높이 2분의 루트 2. 이것도 45도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t가 2분의 루트 2까지가 또 이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은 또 새로운 스토리가 생깁니다. 자, 움직임 어떻게 하는지 봐봐. 보이냐? 상수함수 t가 만나면서 제일 작은 건 점점점 커지다가 길 이쪽으로 나 있네 하고 빠지죠. 나는 계속 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야기가 무슨 성으로 바뀌니? 대칭성으로 바뀌지. 둘의 합이 얼마인 거야? 4라는 대칭성으로 바뀌지. 맞냐? 자, 마지막 하나만. 여기서 1 미만까지가 그랬고 실수. t가 1일 때를 또 다시 보자. 굳이 하나 보는 거야. 왜냐면 상수함수 t가 1이 돼봐. 핑크색 여기 올 수 있어? 없지. 그럼 마지막에 제일 큰 건 어디가 되는 겨?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1일 때는 이건 뭐 대칭성 주기성 언급하지 말자. 어차피 혼자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근 알파 1이 제로고요. 가장 큰 근 베타의 1은 1이 됩니다. 됐음? 이런 움직임이라고. 이거 다 파악하면 기억부터 쭈르륵 볼 거야. 기억. 맞냐? 네, 맞아요. 이미 다 찾아놨어요. 그치? 니은. 베타 알파 빼기,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의 집합이 저겁니까? 인데, 일단,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제로 마이너스의 알파 제로라는데,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가 뭐야? 0일 때를 봐봐. 상수함수 t가 0일 때 제일 큰 건 얼마였지? 3이고 제일 작은 거는 0. 즉 얘네들이 3으로 일정한 것은 이란 뜻이야. 그거 내가 아까 찾아둔 거에 이 두 번째 이야기잖아.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 물론 내가 아까 찾을 때는 미만이라고 해놨지만 잘 봐봐. 2분의 루트 1 됐다 이때였잖아. 이때도 차이가 3인 건 맞지? 내가 여기다가만 포함했을 뿐 이렇게도 문제는 없잖아. 그래서 니은은 참이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알파의 t1과 알파의 t2가 같도록 하는 t1, t2에 대하여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래. 이게 뭔 말인지 보자. 얘만 어려워. 알파 t1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글로 설명해줘. 어떤 시츄에이션일 때 뭐예요? 라고 문장으로 말해줘. 이런 걸 읽어내는 게 킬러 문제,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뭐 킬러 문제든 뭐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고야. 사고라기보다 야부를 털 줄 알아야 돼. 뭐가 뭐일 때 뭐니 이게? 알파 t가 0일 때. 아니지. 알파 t라는 게 뭐야, 휘리나? 저기는 좀 네가 학교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알파 t가 쌤 알파 t가 뭐예요? 그러지. 쪼준이 좀 턱이나 듣겠다 이씨. 뭐야? 작은 값. 누구와의 교점 중에 가장 뭐한 녀석? 상수함수 t. 그러니까 알파 t잖아. 그럼 t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y는 t라는 친구랑 만나는 여러 가지 교점 중에 제일 뭐한 거? 작은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알파 t1이 뭐예요? 씨발아! 어떨 때 정확히 문장으로 이걸 네가 할 수 있고가 되게 중요해. 뭐야? y는 t1과 만나는 가장 작은 점. 지우는 알파 t2가 뭐야? y가 t2의 가장 작은 점.
y는 t2와 만나는 제일 작은 점 y는 t2 1대가 아니고 y는 t2와 만나는 자 그럼 보세요. 자 상수함수 두 개 t1과 t2가 이제 그려지나 봐. 걔랑 만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들을 볼 거래.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잡히면 당연히 알파 t1은 2x 값, 알파 t2는 2x 값인데 같을 리가 있냐? 없잖아. 자 질문 이 그림 보시면서 t1과 t2가 어떤 식으로 잡혀야 같을 건덕지가 생길까? 0이라는 좀 위아래가 같은 응?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렇지. 2분의 루트 2 기준 이렇게 있어야 x좌표 중 제일 작은 거, x좌표 중 제일 작은 거 이렇게 같을 수 있겠지. 자 일단 근데 문제에서 t2가 더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y는 t1이고 여기가 y는 t2인 거구나. 됐냐?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킬러 문제 시작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입을 털어보라고 하는 거고 너네한테 수업 시간에 입 털게 하는 거예요. 수학 잘해지는 지름길 또는 정도야. 자 그러면 저게 무슨 상황인가 함께 볼게. t1과 만나는 이 x좌표가 알파의 t1이야. 근데 t2랑 만나는 x좌표도 똑같대. 맞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 아래쪽 상황은 사인 코사인 중에 누구 쪽에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네. 사인이라는 거에다가 알파 t1이라는 x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야? t1이 나온다. 이번엔 그럼 알파 t2 쪽 이야기해보자. 알파 t2는 누구에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녀석인 거야? 그치? 아 이거 잘못 썼다. 사인 2분의 파이 x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2분의 파이 알파 t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t2 쪽 이야기는 누구한테 대입해야 된다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그 x자리에 알파 t2라는 새끼를 집어넣으면 y값이 뭐가 나옵니다. t2가 나옵니다. 라는 뜻인 거지. 근데 지금 이 알파 t1과 알파 t2가 뭐 하대? 같대. 그럼 나 이렇게 쓸게. 걔네들의 차이가 2분의 1잖아. 손 아파. 코사인 네모에서 사인 네모를 뺐더니 2분의 1이래. 맞아. 그러고 나보고 물어보는 게 뭐야? t1 곱하기 t2래지. t1 곱하기 t2가 뭘까? t1이 뭐야? 사인 네모. t2가 뭐야? 코사인 네모. 사인 네모 곱하기 코사인 네모가 3분의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얘들아, 이거를 알아. 이게 궁금해. 당연히 뭐 해야 돼? 제곱해야지. 제곱 한 번에 가볼까? 제곱해봐. 먹빼기. 4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야? 1 빼기 2배의 사인 네모 코사인 네모일 거 아니야. 야 이거 제곱 정도는 뭐 수수 나와야지. 제곱 더하기 제곱 1이 그게 4분의 1이다요. 2분의 1도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이해돼? 그렇다면 사인 네모 곱하기 코사인 네모는 하고 암산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3입니다. 이것은 3분의 1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케이 얘들아 이게 되게 킬러 문제를 잘 풀게 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뭐냐면 문제의 상황을 네가 입으로 뱉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를 한 거.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야. 알파 t1이 뭔데? 알파 t2가 뭔데? 상수함수 y는 t1과 만나는 교점 중 제일 작은 거요. 이렇게 독해를 해주셔야 돼. 혼자 풀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혼자 풀 때 옆에 너보다 수학 못하는 애 앉혀둔다 생각하고 중얼중얼 설명하듯이 풀어봐. 그럼 수학 실력이 되게 늘어. 그럼 네가 스스로 설명 못하는 포인트가 있잖아. 아 내가 여기를 모르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수학
수학 싫다고 막 대충 아는 공식 때려놓고 뭐 대충 지지고 볶다가 답 나오면 오케이, 답 안 나오면 안 오케이 이러면 평생 등급이 안 올라. 너네 학교 또 가뜩이나 공부 잘하는 새끼들만 모였는데 니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들, 야, 세상에 불공평한 게 뭔지 아냐? 너네보다 공부 잘하는 새끼가 너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참. 그 역전하려면 똑똑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